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2차 전지 LG 엔솔 폭락 폭탄에도 외국인이 바닥에 몰빵 중인 대장 주식 3개 오늘 공개하니까요. 2차 전지 엔솔은 팔아도 외국인이 어떤 주식을 몰빵 중인지 오늘 하나하나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66,500명이고 7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UAM,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집을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로봇, UAM,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 해놨으니까 100% 무료로 모두 받아가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입니다. 2차 전지 LG 엔솔 폭락 폭탄에도 외국인이 바닥에 몰빵 중인 대장 주식 딱 3개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최근 2차 전지 급락세가 조금 이어지더라도 사실상 이 많은 분들이 앞으로 2차 전지 중에서 어떤 종목이 강하게 오를 것인가, 이게 상당히 궁금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LG 엔솔 폭락 폭탄이 나오더라도 외국인은 이 주식에 몰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식이 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최근 들어서 돈줄 얼어붙은 전기차 배터리 업계 미국 공장 투자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힘든데, 지금 수요가 둔화되고 있는데 내가 이거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소리죠. 자동차 업계의 미래 시장인 전기차 산업이 글로벌 경기 침체와 자금 경색으로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초까지 경쟁적으로 투자를 이어온 국내 배터리 업계도 사실상 돈이 좀 부족하고 이게 속도 조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보다 수요가 안 나올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소리죠. 경영 컨설팅 업체 이 KPMG가 세계 자동차 산업 경영진 9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2030년 전기차는 전체 자동차 판매의 최대 4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는 점유율 최대 70%를 전망한 부분에서 40%에서 이 40%를 보면은 상당히 많이 낮아진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자동차 업계가 경기 침체, 높은 에너지 가격에 직면을 하면서 투자가 조금 미뤄질 수 있다는 얘기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의 투자 속도도 늦춰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21일 SK온의 2조 8천억 유상증자는 외부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결과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주들한테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거고, 1조 8천억 중 2조 원은 SK이노베이션의 출자로, 8천억은 한국투자, PE 등 외부 유치 자금으로 조성이 됩니다. 결국 외부 유치 자금은 8천억에 그친 거고 2조는 어떻게 보면은 내부 돈으로 메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4조 원 유치를 목표로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하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1조 7천억 규모의 미국 애리조나 단독 공장 투자 결정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부에서는 연내 투자 규모 결정이 목표였으나 IR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좀 미뤄졌다라고 볼 수 있는 상태고요. 쭉 보시면은 올 초까지 확대 일로를 달리던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가 직격타가 된 것은 무엇보다 급격한 자금 시장 냉각이다. 그러니까 돈이 없다는 소리죠. 페드 연방준비제도가 6월 이후 전례 없는 긴축에 나서면서 금융시장의 돈, 어떻게 보면 풀리던 돈들이 많이 좀 냉각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배터리 산업의 조단위 대규모 초기 투자 비용이 드는 만큼이나 당장 수익이 작더라도 사실상 많은 자금의 유치가 중요한데, LG 엔솔이나 SDI, SK온 등 이미 미국 현지 완성차 업계와 합작 공장을 건설하고 있거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SK온도 포드와
켄터키, 테네시주 합작 공장, 그리고 티르키 합작 공장을 발표를 하고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현대자동차랑도 합작 공장을 조지아주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다? 수조 원대의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이 지금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재 상승이라든가 환율 영향도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국내 배터리가 아니라 해외 배터리 업체들도 돈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폭스바겐 그룹 파트너사인 스웨덴 배터리 업체 노스볼트는 독일의 생산 라인 추가 계획을 발표를 했으나 자금이 없다 보니까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고요. 영국 배터리 업체 브리티시 볼트도 정부의 펀드 자금 지원을 요청했으나 생각보다 이 돈이 많이 안 모이다 보니까 계획을 처리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장성, 전망 자체가 어두워지니까 돈을 투자 안 하는 거거든요. 성장성이 크면은 너도 나도 돈을 넣었겠죠. 탄소 중립 정책으로 판매량 자체가 늘어났지만 생각보다 침체가 진행되다 보니까 성장률이 낮고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오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테슬라가 할인율을 2배로 올렸다. 뭐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기차 제조사 리비안도 주가가 거의 70% 이상 급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메르세데스 벤츠 유럽에서 전기차 생산을 하기로 한 협력 사업도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자금난 때문에 공장 이 착공이라든가 아니면 추가적인 투자가 좀 부족해지고 있는 상태다. 그렇네요. 결국에는 2차 전지라든가 전기차 쪽에 하락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투자 유치가 불발되고 있다. 아까 얘기한 대로 2조 8천억을 SK 온도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투자 유치를 받으려고 했는데 2조 원을 SK 이노베이션이 돈을 넣고요. 8천억만 외부 유치를 받았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람들이 불확실성을 느끼고 있는 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이 많이 없구나. 그렇다면은 진짜 미래가 좀 불확실합니까? 이거 진짜 투자해서는 안 되는 건가요? 물어본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서울 전기차 등록 대수가 7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죠. 승용, 화물, 이륜 등 차종이 다양한 상황인데 서울시 전기자동차 등록 대수가 7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11월 말 기준 서울시 전기차, 전기 이륜차 등록 대수가 7만 726대고요. 올해 보급한 전기차는 지난해 보급한 전체 대수의 약 46%, 그러니까 거의 뭐 절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등록 비율은 2%로 전국 평균으로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내고 있고요. 주행 거리를 길고 시민 사회가 밀접한 대중교통, 화물차의 전기차 전환에 힘을 썼고요. 전기 택시의 경우 개인 택시 부재를 해제하고 일반 수용차보다 300만 원 많은 최대 1,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2,870대를 보급을 했습니다. 전기 화물차도 약 2,400대를 약 14% 초과한 2,747대를 보급을 했고요. 배달 전문 업체 전기 이륜차 배달라이더 협회 등 업무 협약을 맺고 전기 이륜차 3,200여 대를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누적까지 충전소 같은 경우에도 42,000개 설치를 하고 전기차 18만 대에 대한 충전 인프라를 갖춰놓은 상태고요. 현재까지는 지금 보니까 대략 한 7만 대 정도 등록을 했는데 이게 얼마까지? 지금부터 대략 써있죠. 2026년.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따지고 보면 3년 안에 40만 대를 보급을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40만 대 보급이 된다 한다면 지금도 몇 패입니까? 지금도 500% 이상은 성장세가 나오지 않겠느냐. 충분히 기대감이 커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당장은 투자 유치 자금이 묶였지만 사실상 전기차라든가 2차 전지 쪽은 결국엔 성장세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은 눌림목이 좀 나올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2023년도에 또 출시되는 전기차가 또 따로 있다는 소리예요. 보시면은 이 전기차 판도 뒤집을 차에 관심이 상당히 많은 상태고요. 올해 아이오닉 시리즈가 상당히 큰 임팩트를 남겼습니다. 2023년 개묘년을 맞아 국내 전기 자동차 시장이 본격 개활 전망이고요. 아이오닉 5, 테슬라 모델 3 등 중소형으로 세단과 크로스오버 유틸리티 등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대형 모델, SUV 등 사실 인기 모델들이 좀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 국내 출시가 확정된 신차는 내연기관차까지 포함하면 약 40여 종입니다. 그래서
전기차도 포함되지만 내연기관차까지 해서 40여 종이에요. 근데 그중에서 그럼 뭐가 제일 관심이 크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차죠. 대형차입니다. 바로 EV9이라는 기아의 전기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전기차입니다. 내년 4월 내놓을 첫 대형 전기 SUV EV9입니다. 지난해 11월 컨셉카로 공개된 이후에 사람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왜냐면은 특히 미국, 국내를 제외하고 해외에서는 이런 대형 차량들이 인기 많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사실상 이 횡단을 할 때, 그러니까 어디 대륙을 넘어갈 때 아시겠지만 오래 걸려요. 대한민국에서는 부산까지 가는데 뭐 늦어봐야 몇 월 시간 뭐 이렇게 막혀도 그러겠지만 미국은 뻥 뚫려 있어도 10시간, 15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안에 짐도 이만큼 넣어가야 되고 안에 업어갈 게 많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런 대형 차량에 대해서 관심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다는 소리입니다. EV9의 실내엔 27인치 울트라 와이드 디스플레이, 그리고 팝업 스티어링 휠, 파라노믹 스카이루프 등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전기차에 어울리는 첨단 사양이 장착이 되고요.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 구불구불한 계곡, 만만한 수평선 등 자연을 본뜬 순수하고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EV9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형 차입니다. 대형 SUV고요. 2019년 단종한 레이 EV도 제출 시합니다. 그래서 소형 전기차도 공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용차는 소비자 관심이 큰 토레스 기반의 전기차를 출시를 합니다. 토레스는 별로 기대가 안 되고요. 수입차 브랜드도 신차를 바탕으로 전기차 전쟁에 본격으로 뛰어들고요. 당연히 BMW, 그 다음에 이 벤츠도 전기차를 쏟아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연기관차를 쏟아내지만 이건 솔직히 큰 의미가 없고요. 결국엔 이 전기차가 제일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람들도 이제 압니다. 내연기관차 중요하지만 결국엔 성장하는 건 전기차이기 때문에 전기차로 바꿔야지. 아이오닉 5, 6 기대감이 있었지만 지금 EV9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EV9까지 해서 내년에 이 전기차 출시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 확인했습니다. 4월이네요. 아시겠지만 4월 전까지는 충분히 좀 지지부진한 전기차 2차 전지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도 외국인이 열심히 집중하고 있고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전기차 충전 시장 잡아라. 풀악셀 밟는 IT 업계입니다. 정보기술 IT 기업들이 미래 먹거리로 전기차 충전을 낙점하고 관련 서비스를 속속 선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차피 전기차는 늘어날 건데 당장 2차 전지도 중요하지만 일단 인프라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 얘기를 하는 거죠.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스트럭처를 확충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30% 이상 늘리고 2025년까지 충전기 50만 대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부족해서 충전소를 찾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충전소를 찾아도 다른 사람이 이용하고 있으면 무작정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다. 지금은 고속 충전이 있긴 하지만 아파트에 있는 건 고속 충전기가 아니죠. 운 좋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충전기를 발견하더라도 고장나 있는 상태로 충전이 안 되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동통신업계 LG U+가 내년 상반기 중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선보일 전망이고요. 충전 서비스명을 볼트업으로 확정을 했고 2023년 조직 개편에서 EV 충전 사업단이라는 전담 조직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EV 충전 사업단을 현준용 부사장은 LG U+에서 서비스 개발 실장, 융합 서비스 부문장, 홈플랫 추진 단장을 맡은 바가 있고요. 전기차 충전 사업 진출을 꾸준히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LG 헬로비전도 힘을 보탤 전망이고요. 환경부가 선정한 전기차 충전기 보급 사업자로서 충전 시설 설치와 유지 관리 관제 역량을 누가 LG 헬로비전이 갖췄다라는 거죠. 그래서 볼트업은 충전기 사용 전후 이용자의 시간 소비를 절감하는 데 점을 두고요. 그래서 앱을 통해서 어디 있는지 그리고 예약까지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충전을 마친 뒤에는 운전자한테 알림이 완전히 다 됐습니다. 발송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편안하게 전기차 충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롯데그룹과의 시너지가 사업적 강점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태고, 롯데그룹은 주차장 16만 7천 면을 비롯해 고객 접근이 용이한 도심 용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L포인트 결제나 에너지 저장 장치 ESS 통합 충전, 자율주행 같은 부가 서비스로 차별화를 노릴 수 있는 상태고, 그래서 아마 함께 시너지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신세계 INC 같은 경우에도 10월 전기차 충전 서비스 스파로스 EV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충전소 운영을 포함한 종합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스파로스 EV를 통해 전기차를 충전하면 신세계 백화점, 이마트 등에서 신세계 포인트가 적립이 되고 어떻게 보니 비용까지 쓸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까지 2,300대, 2026년까지 34,000대, 그래서 거의 15배 이상 성장을 시키겠다라는 목표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전기차 시장이 최소 10배에서 15배 이상은 성장하겠구나. 왜? 어차피 전기차 시장은 늘어나고 거기서 핵심은 전기차 충전소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전기차는 밀려도 결국엔 충전소는 성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투자를 지금 넣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성장세가 좀 둔화될 때 지금 미리 깔아놔야 나중에 힘들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아니, 근데요, 알겠습니다. 근데 CES, 이번에 국제전자제품 박람회, 이런 데에서는 뭐 공개 안 합니까? 이런 데서 공개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맞죠, 공개합니다. SK 시그널 CES 2023에서 전기차 충전기 V2 최초로 공개를 합니다. SK 시그넷이 내달 5일부터 8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3에 참가를 해서 표준형 초급속 충전기 신제품 V2를 처음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SK 시그넷은 SK그룹 통합 전시관에 참여할 계획이고요. V2는 전기차 충전기의 핵심 부품인 파워 모듈 효율 개선을 통해 더 안정적이고 빠른 충전. 근데 충전기에서 제일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확실하고 안전한 거거든요. 그리고 확실하고 빠른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15분이 걸리냐, 10분이 걸리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느 충전소로 가느냐가 상당히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SK온과 공동 개발한 배터리 진단 서비스 기능도 탑재가 되고요. 충전과 동시에 배터리가 어떤가, 터질까 안 터질까 이런 위험 진단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제품 상단에 충전기 사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판을 탑재를 하고 교통 약자를 배려해 낮은 위치에서도 조작 가능하게 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SK 시그넷이 더 나은, 더 안전한, 더 빠른 충전기를 개발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구나. CES에서 SK 시그넷이 더 나은 충전소를 개발 중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니, SK가 이러고 있네. 그럼 현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죠. 그래서 이번에 이핏도 그냥 충전이 아니라 정비까지 같이 하는 이핏을 이번에 상표 출원 착수를 했습니다. 아까 SK 시그넷이 뭐라 그랬어요? 배터리가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를 개발한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현대차도 똑같습니다. EV6와 아이오닉 5 등 전용 전기차를 선보인 현대자동차 그룹이 전기차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기차 정비 상표를 출원하고 관련 정비 업체와 전기차 충전소 확장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충전소 브랜드 사용하던 이핏의 상표 출원을 신청을 했고요. 전기 공급 장치 설치 관리 수리업과 전기자동차 정비 및 수리업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충전소에만 부여했던 이핏을 전기차를 직접 진단하고 정비하는 부분까지 확대를 하겠다. 아까 SK 시그넷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전기차 구입에 있어 가장 망설여지는 부분인 충전과 안전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안전과 충전을 모두 한 번에 해결하겠다라는 뜻이고요. 현재 기아는 오토큐, 현대차는 블루엔즈라는 공식 차량 정비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고요. 오토큐는 800곳, 블루엔즈는 1,400곳입니다. 근데 전기차가 모두 수리가 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블루엔즈, 오토큐 사실상 이 수리가 안 된다면 이 핏에서 정비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현대는 이 핏에 대한 이 설치도 좀 빠르게 더 확장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대차도 충전소와 이제는 정비까지 함께하는 이 충전소를 개발하고 있구나. 알겠습니다. SK 시그넷뿐만 아니라 현대차의 이핏도 아까 얘기한 대로 충전소 플러스 정비를 같이 한다.
그래서 배터리 안전도를 높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안전과 충전소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한 번에 잡겠다라고 SK 시그넷, 현대차 모두 얘기한 거고요. 그럼 국내 차량만 합니까? 아니 외국인이 투자하고 있다면서요? 물어보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BMW도 국내 최대 전기차 충전소를 개소를 했습니다. 총 몇 개? 80대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고요. BMW 코리아가 전기차 80대를 동시에 충전 가능한 BMW 차징 스테이션을 인천 영종도 드라이빙 센터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단일 공간 최대 규모 전기차 충전 시설인 BMW 차징 스테이션은 총 40기, 총 동시에 80대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좀 말도 안 되는 규모죠. 그래서 인천 용종도 파라다이스 시티에는 동시에 16대까지 충전이 가능한 8기로 구성된 차징 스테이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 하나에 두 개가 이렇게 선이 있기 때문에 40기가 있으면은 80개, 20개가 있으면 40기가 가능한 겁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은 BMW 차징 스테이션 오픈을 시작으로 프리미엄 공용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전국적으로 확대합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강원, 경기, 경남, 서울, 제주 호텔 및 리조트 여가 시설에 차징 스테이션을 선보이고 쇼핑몰 또는 오피스 등등에 구축을 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그러면 뭐다? BMW도 국내 최대 전기차 충전소를 개소를 하고 언제부터? 2023년도부터 훨씬 더 많은 충전소를 개소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아 그렇네요. 지금 보니까 어디 BMW도 전국에 정말 최대 규모의 전기차 충전소를 더 확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뭐다? 국내 정책도 변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보시면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3천억을 투입을 하고요. 정책이 달라집니다. 올해 3분기 기준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약 34만 7천 대에 달하고 있는데 직전 2분기보다 16%나 늘어났습니다. 휘발유차가 증가하는 데 비해서 전기차 충전소가 부족하다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쭉 보시면은 그간 사업자를 통해서만 설치 신청이 가능했던 완속 충전 시설이 아파트 주민 대표가 우리 필요해요 그러면은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에 약 3천억 원을 투입을 하고요. 2,005억 원 대비 약 50%나 늘어난 투자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전기차 충전 정책은 이 완속 충전 시설을 이제는 아파트 주민 대표가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시간 완속 충전 대비 4시간 빠른 2시간 중속 충전기 개발 출시에 맞춰 상업시설, 관광지 등에 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노후 공동주택이나 이 전기 용량이 부족한 충전기 설치 공간 부족 곳에는 어떻게든 이 전기차 충전 설치를 할 수 있게끔 컨설팅을 지원하겠다 얘기를 하는 거고 충전 불편 민원이 폭증하고 왜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막상 하려고 가니까 고장나 있다라 그래서 콜센터 운영 인력이 부족한 탓에 대처가 좀 미흡한데 불편 민원 신고 센터를 운영을 해서 어디가 고장나 있거나 뭐 운영이 잘 안 되면 그걸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정책적으로도 지원을 내년부터 많이 들어간다. 현실적인 지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결국에는 전기차에 대한 성장성이 좀 둔화될 때 아마 인프라 구축에 힘을 쓰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차 이픽 관련주가 디스플레이텍이고요. 그다음에 LG 관련주가 아까 LG 헬로비전 있었죠. 도와준다고. 그다음에 무선 충전 관련주가 있습니다. 유라테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 종목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 얘기를 하고요. 디스플레이텍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바닥에서 좀 이제 추세 전환을 할까 말까 21선 주변으로 다가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LG 헬로비전 같은 경우에도 주가 상승 이후에 눌림목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라서 긍정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하다 얘기를 합니다. 유라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선 충전 관련주고요. 추세가 이제 바닥에서 다시 한번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만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종목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로 관심을 두고 있자 천천히 지켜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지금 뭐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도 중요한 거 알겠는데 아까 전에 로봇 UAM 자율주행 시장 전망과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좀 정리해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이라든가 강의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아이폰을 쓰고 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쓴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시면 아니 전화번호나 개인정보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검색하라고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누르시면은 100% 무료로 어플 설치가 가능하고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전화번호라든가 개인정보 입력은 필요가 없다 말씀드리고 100% 무료로 꼭꼭꼭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에 대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로봇이나 UAM 자료집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6만 명 감사합니다. 자료 공개 올려놨습니다. 누르시면은 6만 명 감사합니다 하면서 저희 실전 매매 기법 자율주행 로봇 UAM 자료집 올려놨으니까 100% 무료로 꼭 알아가셔라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보시면은 10월 27일, 26일, 23일, 20일 추천주 매일매일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추천주도 꼭 알아가셔라 말씀드립니다.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이고요.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정리해드립니다. 드론 이슈가 있었어. 그럼 무슨 이슈가 있었고 어떤 관련주가 있었는지 정리를 다 해드리죠. 매일매일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다 무료로 보시고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입니다. 100% 무료 어플이고요. 평생 무료입니다.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알아가셔라 말씀드리고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는 우리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구독자 7만 명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